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아크테릭스의 알파 AR 자켓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게 고텍스 자켓입니다. 근데 제가 이게 고텍스 자켓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말고도 방수 자켓은 제가 글쎄요, 제가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. 근데 참 이 자켓들을 볼 때마다 애물단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고텍스라고 하더라도 한 10몇 년 정도 지나면요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멤브레인과 끝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박리 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게 안 일어나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자주 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세탁을 깨끗이 해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막 그리고 또 막 새거 나오면 또 자꾸 사대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안 쓰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옷장에 걸려 있게 되면 이렇게 한 십몇 년 지나게 되면 박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그거는 그 안에 이제 그 멤브레인과 극감, 안감을 이렇게 그 본드로 이렇게 그 접착시켜 놨거든요.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의 옷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20년, 30년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.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글쎄 한 10, 좀 이게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씁니다. 근데 10년에 15년 사이가 수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본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. 안에 있는 그 멤브레인 막은 이렇게 잘 손상되지 않습니다. 그 멤브레인이 그 EPTF라는 소재로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소재입니다. 근데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불소 소지거든요. 불소 수지라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고텍스 쪽에서 이 PTF 이거가 아니고 폴리에틸렌을 기반으로 만든 그 멤브레인을 새로 개발했다 그래요. 폴리에틸렌하고 폴리우레탄하고 뭐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실물은 제가 못 봤습니다. 근데 그것도 역시 어쨌든 이제 그 멤브레인과 이걸 그 극감 안감 사이 멤브레인이 들어가는데 그걸 접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을 거다. 그거는 방수 자켓도 어떤 자켓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야, 그러면 너는 왜 고텍스 자켓을 많이 갖고 있냐? 혹시나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, 그냥. 예. 혹시나 필요할 일이 있을까?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양한 종류로 가지고 있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그 액티브 쉘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펜라이트죠. 예. 이렇게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? 패킹하기 좋은 거. 그리고 비 올 때만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는 고텍스 자켓을 저는 최근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. 네. 왜냐면 이게 이제 보온 성능이 현재 나오고 있는 소프트쉘보다는 떨어지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투습, 땀을 내보내는 게 소프트쉘보다 좋으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실 고텍스를 한겨울에 입을 일이 잘 없는 거죠. 특히 영하 뭐 글쎄요 5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날씨라 그러면 눈이 내리더라도 눈이 그 우리의 표면에서 녹지 않습니다. 그냥 붙습니다. 그래서 방수 그렇게 되면 털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방수를 위해서 또 살 필요도 없고 이래서 특히 겨울에는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입는다 그러면 여름에 주로 비 올 때 이럴 때 이제 가끔씩 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크테릭스에 이제 그 알파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. 그 알파 시리즈가 지금 알파 SV가 있고요. 그다음에 알파 AR이 있고 자켓은 두 가지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SL이 있는데 그건 아노락입니다. 지퍼가 없는 거죠. 여기에. 그 아노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알파 시리즈는 아크테릭스의 그 분류에 따르면 이 자켓은 아이스 클라이밍과 알파인 등반에 필요한 자켓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. 예, 최고봉이라는데 뭐 값도 800달러씩 하니까 그게 이제 알파 SB라는 자켓입니다. 미국에서 800달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
글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. 예, 근데 그 알파 SB를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자켓 소개를 하게 된 게 저희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알파 SB를 구입하셨다고, 예, 그렇게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유심히 갔습니다. 저는 알파 SB 없습니다, 지금은. 예전에 있었습니다. 예, 근데 잘 안 입게 됐어요. 그때도. 왜냐면 첫 번째는 알파 SB가 굉장히 견고합니다. 예,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, 뭐, 그거는 달리 말씀드리면, 질기고 마모에 마찰이 강하기는 하지만, 첫 번째, 가볍지 않다. 예, 두 번째, 원단이 두껍습니다. 예, 그게 100데니어짜리였습니다. 100데니어 우분을 쓰는데, 그게, 예, 이렇게 뻣뻣하죠. 굉장히. 그리고 소리도 많이 납니다, SB가. 예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, 그게 알파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, 특히 아이스 클라이밍이나 이런 데 이제 쓰라고 만든 get이기 때문에, 이게, 이 어깨 부분이, 보시면, 어깨 부분이 약간 웁니다. 이렇게 울어요. 그거는 이제 이 동작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예, 이 동작 때문에 이쪽이 좀 원활하라고, 예, 그렇게 만들어서 입으면, 글쎄요,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저는 전부 별로 예쁘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,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,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볍고, 조금 더 이제 얇은 원단을 채용한 그 제품이, 알파 AR 이 자켓입니다. 근데, 알파는 또 사실은 그냥 일반 그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왜냐면 사이드 포켓이 없거든요. 없습니다. SB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앞에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손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. 예. 그래서 알파 시리즈는 이제 그런 아이스 클라이밍이나 알파인 등반을 하시는 분들한테는, 네, 뭐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, 그냥 우리처럼 이제 그 주말 하이킹을 간다든지 주말 등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켓은 용도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. 물론 비싸기도 비쌉니다. 예, 뭐 비싸기도 비싸고, 또 무게도 감도 있고, 또 패킹 사이즈도 큽니다, 그게. 그래서 글쎄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그 AR이라는 게 올라운드라는 뜻입니다. 뭐 두루두루 써가지고. 그런데 그래도 이 알파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걸 입고도 뭐 아이스 클라이밍이나 알파인 등반이 가능하다고는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, 예, 생각을 달리 합니다. 왜냐면요, 요 자세히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. 예, 이게 이제 그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. 아래 위쪽이 이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요. 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, 예, 아래 위쪽이 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마모가 필요한 부분에는 80데니어짜리를 쓰고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부분은 40데니어짜리를 써요. 근데 이 40데니어짜리는 좀 약해요. 알파인 등반을 할 때 바위나 이런 데 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, 해변에서는 조금, 예, 불안하다, 예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좀 어정쩡하다. 예. 물론 뭐 두루두루 쓸 수는 있어요. 예. 무게가 가볍고 이게 알파 S보다 패킹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. 예. 그래서 두루두루 쓸 수는 있는데, 그렇다고 싫어도 주머니도 없고, 예. 사이드 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없고, 알파인용으로 쓰기는 조금 더 돈을 한 $200 더 주고 SB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, 그렇다고 그냥 하이킹이나 트레킹 용도로 또 사용하자 그러면 그보다 좀 저렴한 이 모델들이 있거든요. 그럼 AR이 한번 보실게요. 어떻게, 뭐 이런데요. 헬멧은 굉장히 큽니다. 이게 이제 헬멧 때문에 이 후드가 굉장히 큽니다. 예, 그래서 후드가 상당히 크고요. 그 다음에 뭐, 예, 앞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뭐, 앞쪽에 나플랭 주머니가 2개가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벤틀집이 있습니다. 이 픽집이라 그러는데요. 이게 벤틀레이션 때문에 있는 겁니다. 예. 예, 그리고 색깔이 짙은 부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80데니어짜리고 밑에는 40데니어짜리예요. 예. 그 다음에 뭐, 핏감은 좀, 글쎄, 좀 느낌상, 제가 안에 이제 플리스를 입고 있거든요. 보시다시피. 플리스를 입었는데도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핏은 자기들은 레귤러라고 하는데,
아크테릭스의 일반적인 레귤보다는 약간 품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팔이 많이 깁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알파인 용도의 그 자켓들은 무조건 길어야 됩니다. 이게 많이 길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손을 들었을 때 장갑과 이 사이가 이게 벌어지게 되면요, 이게 손이 옵니다. 여기 이 부분이.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정권이라고 하죠. 이 부분 정권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분들은 팔 좀 짧으신 분들은 더 내려오겠죠. 저는 딱 정권에 나옵니다.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이게 뭐 길이로 이제 팔 길이는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이게 어정쩡하더라고요. 사이즈가 좀 어정쩡합니다.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이 고텍스 자켓이라는 게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.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고텍스 자켓을 비싼 거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죠. 여기는요. 왜냐면 매장에 가보면요. 저거 보고 있으면 제일 예뻐. 색깔도 제일 예뻐. 그럼 항상 제일 비싼 거더라고요. 고텍스 자켓도요.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에 드롭코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헬멧이 머리에 밀착시키는 드롭코드 뒤쪽에 있고요. 이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뭐 이게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등산할 때 뭐 있어야 되는 장비냐?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고텍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말고도 뭐 좀 저렴한 잠깐 비만 피한다 그러면 저렴한 자켓들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뭐 격렬하게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고텍스로도 견디지 못해요. 땀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나가지 않고 안쪽이 다 젖어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뭐 고텍스를 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권하는 사람 아니고 그 말고도 뭐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말과는 다르게 제가 고텍스 자켓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방수 자켓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고텍스보다 뛰어난 투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방수 자켓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구입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오늘은 알파 AR 자켓을 중심으로 고텍스 자켓의 알파 시리즈가 어떤 것인지, 그 다음에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,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